자, 오늘의 그 주식시장의 어떤 반등세, 어떻게 좀 봐야 될지, 또 향후 주목해야 될 변수는 무엇인지, 네, IBK 투자증권의 곽현수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참 무섭게 빠졌습니다. 네. 네. 우리 증시 오늘은 뭐 반등을 하고 있는데, 23포인트, 어제 빠진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코스피가 반등 중인데요. 전일 네. 유로존 같은 경우에 프랑스 신용등급 관련 S&P 오류로 강등설이 흘러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간밤 미국 및 유럽 증시에도 영향을 줬었고요. 일단 S&P에서 기술적 오류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건을 하회하는 등 호조를 보였고요. 그리고 패드 의장인 버냉키가 인플레보다는 고용 증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호재로 좀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간밤 호재 악재 속에 금일 코스피는 좀 호재에 초점을 맞추고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 금리 동결 소식도 약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한은의 금리 동결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같은 동결이었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과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새로운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당장 모멘텀 될 만한 게 그렇게 뚜렷하진 않은데요. 일단 먼저 11월 20일 날 스페인 총선이 있습니다. 일단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피그가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정치적인 리스크 측면에서 시장이 우호적인 결과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23일까지 미국의 슈퍼위원회가 재정 감축안에 대한 합의를 끝내야 되는데 이 역시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감축안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가지고 S&P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었다는 사실 양당 의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한된 날짜까지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말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는데요. 네. 최근 뭐 미국의 경기 상황이라든지 소비 지출 같은 걸 봤을 때는 약간은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긍정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모멘텀들이 11월 말에 이제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어떤 이벤트들이 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어떤 좀 전략으로 좀 가져가야 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 역시 뭐 강한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현재 네. 유로존을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냐면 비교적 경제력이 되는 국가들 그러니까 본인들이겠죠. 네. 본인들만 이제 가고 그리스 등 문제되는 국가는 좀 탈퇴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점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뭐 10월까지만 해도 그럴 일 절대 없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태도를 약간 돌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유로존의 어떤 문제는 다음 주에도 계속 지수의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가 유로존의 어떤 해결 과정이라든지 결과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불확실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중장기적인 악재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변수들이 몰리는 11월 말 이후부터는 좀 반등세를 기대해 볼 만한데요. 따라서 다음 주는 어제 오늘 좀 이제 조정폭에 대한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의 연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하이닉스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인 찾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네, 하이닉스가 장 초반 5%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2%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좀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네. 일단 SK텔레콤 인수가격 3.5조 원을 써내면서 이제 채권단에서 최저로 상정한 가격이 3.3조였습니다. 네. 이를 넘어서면서 인수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인 없는 일명 국민주로 불려왔는데요. 일단 주인을 찾게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의 특징인 대규모 캐펙스를 다른 기업에 비해 늦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은 좀 중장기적인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SKT가 이번에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목적은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키우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보다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SK텔레콤과의 시너지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